5월에도 황금 연휴가 있죠. 한 여행사 통계를 보니까요. 해외 여행 예약 건수가 1년 전보다 최대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여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또 갈등이 생겨서 법적인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더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왜 숙소 같은 거 예약할 때 처음에 네네. 검색할 때는 7만 원, 뭐 최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네. 근데 실제 결제할 때는 이것저것 붙어서 막 1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런 사례가 되게 흔하죠. 네, 이 여행 계획 세울 때 가장 큰 돈 들어가는 게 숙박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숙소 예약할 때 처음 검색했던 가격과 달라서 당황하신 경험들 꽤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검색한 가격과 최종 결제 금액이 달라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뭐 이때 무심코 이렇게 자동 결제 등으로 결제했다가 나중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예약 취소하려고 해도 네. 환불도 안 되고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나 뭐 수수료가 많아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의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른바 다크 패턴 때문입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제재가 어렵냐고 하시는데 여행 플랫폼들이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뒀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의 집행력이 미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 여행 플랫폼이 제공 중인 상품 중에는 환불이 불가능한데 저렴한 상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고지가 없어서 결제 이후에 알게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뭐 방이 지금 한 개 남았다. 네. 뭐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매진된다. 그쵸, 이런 그쵸. 식으로 소비자들의 뭐 심리를 좀 급하게 만들어서 35명이 보고 있는 중. 예, 35명이 지금 같은 숙소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결제해야 그쵸, 할 그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모두 다크 패턴으로 이제 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제재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왜 비교 가격은 할인 쿠폰이 적용된 거 기준으로 보여주고 나중에 결제할 때는 네네. 할인 쿠폰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더 클릭을 해야 적용이 되는. 맞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또 다크 패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특히 이제 연휴 같은 데는 네. 숙소 가격이 거의 배로 오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뭐 연휴 때 어느 정도 요금 증액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다 하시는데 네. 이게 일정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높은 뭐 바가지 요금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여행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한 온라인 조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바가지 숙박 요금 때문에 국내 여행 꺼려진다라고 응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바가지 요금이나 짬짬이 요금을 단속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숙박업소가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거나 뭐 계도 조치를 하는 것 외에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뭐 고발을 하더라도 영업 정지나 이게 벌금이 나오는 사례도 좀 드뭅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 바가지 요금 없이 잘 숙박업소 영업하시는 분들도 적발된 업소가 문제없이 영업하는 걸 보니 우리도 올릴까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짬짬이 영업해온 한 지역의 숙박업체들이 단합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하, 담합을 했다면 네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하는 작업들이 이어져 오고 있긴 합니다. 또 이제 지역 상인회에서 좀 자율 규제를 하기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장기간 이렇게 가면 우리가 신뢰를 잃어서 숙박객들 또 놓치게 된다. 이런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항공기 이용할 때 네.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저비용 항공사 많이들 이용을 하는데 네.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긴다면서요. 네. 그 저가항공 이용할 때 특히 수화물 규정하고 기내식 규정 잘 살피셔야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저가항공 이용하면서 수화물 제한하는 그런 예약을 했다가 예. 비용도 좀 많이 물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배보다 아하. 배꼽이 좀 컸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티켓 가격은 쌌는데 네네. 수화물 그 싣는 비용이 더 비쌀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복 티켓을 끊었는데 갈 때는 수화물 불포함인데 올 때는 수화물 포함.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가 항공 이용할 때 여러 루트를 이용하실 때는 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유럽 내 그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이동할 때마다 그 위탁 수화물 추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심지어 기내 선반에 짐을 넣을 때에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 날짜라든가 노선, 뭐 항공사 이런 조건을 잘 따지셔가지고 이 변동이 있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물 몇 킬로그램까지가 무료인지 추가 요금은 얼마인지 꼼꼼히 또 보셔야겠네요. 또 하나 그 비행기가 좀 지연 출발하거나 아니면 네네. 연착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떤 렌터카 빌리는 거 아니면 미팅 일정 다 잡아놨는데 네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보상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뉴스 보면은 기체 결함으로 승객들이 비행기 다 탄 상태에서 몇 시간 대기하다가 결국 비행기 못 떴다라는 내용 가끔 나오잖아요. 네. 그 좁은 기내에서 많은 승객들 몇 시간씩 대기하려고 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외항사의 경우는 기상 악화와 같은 지변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비행기가 못 뜨면 다음 항공편을 잡아주는 것 외에는 항공사 측에서 제공하는 편의 사항이 없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항공 그 기체의 결함이라든가 뭐 항공기 연결 문제, 공항 사정에 의한 지연일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여객 운송 약관에 관련해서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연 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라면은 그 해당 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되고요.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일 때는 20%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이상 초과 운송 지연에는 30%를 배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항공기 연결 문제라든가 뭐 기체 결함 이런 문제일 때 그러는 것이고요. 네. 천재지변 뭐 같은 이런 문제에서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보상이 안 된다. 네. 근데 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를 좀 중시하다 보니까 뭐 보상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도의적 보상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게 또 그 항공사의 또 경쟁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티켓 가격 비싸도 더 큰 항공사를 이용하려고 또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여행 갈 때 이것저것 따져보기 힘드니까 패키지 투어로 네.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여행사 4층에서 예약금만 받고 튀는 사기 사건도 많다고요. 네네. 사실 이게 무슨 어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 형사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동행 여행이 필수적인 이제 몽골 여행객들에게 이제 이러한 사기 사건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피해 사례를 보면은 이제 한 분이 몽골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행 카페를 통해서 동행자분을 구했습니다. 네. 이게 몽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리적 특성상 6명이 함께 운전기사와 가이드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패키지를 이용해야지 이제 여행이 가능해서 예. 이제 동행을 구한 것이에요. 아하. 그런데 여기서 사기꾼들의 접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그럼 오픈 채팅방에 와서 우리 같이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한 다음에 지인분이 최근에 이 여행사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결제를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제를 유도한 이후에는 이 여행 그러니까 그 여행사가 연락이 이제 안 되고 잠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뭐 더치트라는 이제 뭐 그런 사기 방지 사이트에다가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한번 조회해 보시고 또 해당 여행사가 실제 존재하는 여부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같은 경우는 법령에 따라서 관할 시군 구청에 등록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예 여행사 이름까지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처음에 조금 환급금 일부 내주면서 뭔가 신뢰를 또 쌓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또 요즘에 최근 새로 나온 팀 미션 사기라고 하는 팀 미션 사기요. 네, 팀 미션 사기라고 합니다. 이제 그 알바로 리뷰 쓰시는 분들이 또 피해자이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 리뷰를 부탁을 합니다. 그 사기 일당은 피해자에게 소액의 여행 상품을 예매한 후에 후기를 작성하면 환불과 함께 환급금 10%를 더 붙여서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리뷰를 쓰면은 이제 이 사기 일당이 피해자를 정식 리뷰 요원으로 활동을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해서 이제 5인 1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리뷰를 작성하게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11만 원 상당의 국내 여행 상품을 예매하게 한 다음에 후기를 쓰면은 10%가 추가된 12만 1,000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남아, 유럽, 미주 여행 하면서 수백만 원대의 여행 상품을 예약시키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리뷰를 쓰면은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여행비가 크니까 나 이제는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가 받아야 될 환급금 이제 못 주겠다. 이걸 예약해야지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큰 돈을 넣게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리뷰 사기가 되게 많은데 네네. 이게 특히 이제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크게 한탕을 치기 딱 좋은 리뷰 사기네요. 네.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하나 패키지 여행 같은 거 이제 갔을 때 현지에서 추가금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네. 실제 막상 가보면 선택 관광이나 또 추가금 붙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그냥 일단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뭐 노쇼핑, 노옵션, 노팁
이제 패키지 상품 선택하면서 좀 더 많은 큰 여행 비용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선택 관광 강요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안대를 받았는데 뭐 일정을 빨리 진행해 놓고 선택 관광 해야 합니다. 뭐 만약에 안 하시면 숙소에 계셔야 해요라고 하면서 옵션을 강요하시기도 하고 뭐 화장실을 들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쇼핑센터를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여행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큽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 여행사들이 이제 모객을 한 다음에 현지 여행사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이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까 가이들이 뭐 옵션이라든가 선택 관광을 강요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은 이러한 계약 조건 위반은 다 여행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증거 남겨놓고 여행사에 이제 말씀해 보시고 여행사도 안 되면은 이제 소비자원에 신고 넣으셔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왜 그 깨알 같은 문구로 이런 거 붙을 때가 있어요.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뭐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현지 사정 뭐 있을 수는 있다 쳐요. 근데 내가 돈을 낸 것보다 뭐 숙소의 등급이 떨어진다라든지 안 좋은 일정으로 변경된다. 네.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이드가 아무 설명 없이 마음대로 일정을 바꿔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국외 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여행사와 가이드는 여행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서는 여행자가 계약서에서 나온 숙식, 항공 같은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통보식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여행사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도 그렇고 이게 좀 귀찮기도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왜 비용도 걱정되잖아요. 법률적 네네. 비용도 많이 드니까.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네.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여행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결 관련해서는 이제 판결문에서 판사님이 그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부담하라는 부분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에 따라서 그 여행사에게 일부를 배상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여행은 한두 명이 갔다 온 게 아니니까 같이 모여서 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도 조금 더 힘이 생기겠네요. 네네. 또 해외여행 상품 갔을 때 특히 이제 패키지 여행 네네. 같은 경우에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네,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기획여행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기획 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사는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패키지 여행 중에 있었던 자유 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아, 패키지 여행 중에 자유 일정에서 사고가 나도 네. 여행사 책임이다. 네네. 뭐 그래서 손가락 골절이 됐는데 이게 영구 장애로 남아가지고 한 4,400만 원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여행 가서 진짜 사진 많이 찍는데 네네. 사진 잘못 찍었다가 벌금 내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네. 이게 법률상 이제 공개가 제한되는 그 지역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문화재 관련해가지고는 유산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사진 찍으셨다가 SNS에 올리시면 내가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아이고야. 증거를 공개해 주시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벌금형 50만 원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곳이 저희 도로입니다. 간혹 이제 인증샷 찍으시면서 도로에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사진 찍으셔가지고 SNS에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아무도 차가 없으니까 좀 사진이 예. 멋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벌금 2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법 위반 인증샷을 올리는 셈이 되는 거죠. 네네. 어디 가든 이제 군사 지역이나 뭐 자연보호구역 등등 또 현지법을 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윤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